이재명이 한 10,000명쯤 보고 있지 하는데 933명인데요. 유튜브 투표놀이가 참 대참사를 일으켰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재명이 업무 보고, 지난번에 업무 보고 할 때 정말 논란 많았죠. 막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인천공항공사 사장 같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몰아세우고, 그걸 결국 이제 사표내고 나가고,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한단 거기 그 논란도 막 일으켰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하고 오늘 했는데, 오늘 업무 보고에서 또 군기 잡느라고, 이게 왜 군기가 잡는가 하면은 또 이재명에게 비위 맞추느라고 한 언론이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지난번에는 단체장들, 기관장들 막 군기 잡더니 이번에는 태도가 유연해졌다. 그래서 많이 국정에 익숙해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비위 맞추는 기사가 나오곤 했죠. 아마 그거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다 공개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기 지지층 보라고. 이 업무 보고에서 지난번에 최초 업무 보고를 할 때보다는 훨씬 나아 보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공직자들이 이제 군기 잡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예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기본 개요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자, 이 기관장들이 확실히 업무도 파악하지, 자기 기본 업무도 파악하지 못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용납을 할 수 없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 기관장 된 사람들 많죠. 그건 이재명이 그런 사람들을 지금 앉혀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막 자기가 앉혀놓은 사람들을,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부터 있었던 기관장들이라면은 이거 싸잡아 매도하는 거죠. 그냥 지난번에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막 닥달했던 것처럼. 자, 그런 하루하루 이런 본인 일종의 자기 정치를 막 하는 것을 국정 업무 보고를 자기 위상을 막 과시를 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다. 그리고 본인 할 일 제대로 지금 알고 있는가요, 이재명은? 이재명은 지금 이 국정 최고 책임자 자리에 앉아서, 집권자 자리에 앉아서 자기 할 일을, 본인 할 일을 다 알고 있습니까? 뭐 골프 친 것도 그거조차도 제대로 말 못하고, 그리고 이 많은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그 중요한 반도체 산업을 이 전당대회의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강주 전남에 몰빵을 하고, 그런 일을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막 국정을 끌고 가는 대기업의 판단이 아니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정치적 판단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게 정상적으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할 일도 모르고 있죠. 자, 그래서 자기 할 일 모르면 용납 못해. 이것은 이재명 본인에게 되돌아가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갑자기 회의를 하다가 말고 이게 화면 틀어놓고 이게 이제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는 중계가 두 군데 됩니다. 국책 TV, KTV하고 이재명 TV, 여기 뭐 중계가 됐는데 주로 이제 이재명 TV를 본다는 거죠. 거기서 어제 보유세 매기기 위해서 초고가 집의 기준이 뭐냐 이런 것으로 막 질문을 해서 뭐 1번, 2번 뭐 하면서 막 히덕거리고 막 그렇게 했죠. 어제 그렇게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 또 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거 또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중계되는 데서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한 의견을 또 물어보겠다.
이틀 전 제가 처음에 한 거는 국무회의였습니다. 그 유튜버 이렇게 투표한 거. 보고회가 아니고 국무회의. 제가 좀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이제 그렇게 했죠.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여부를 묻는 댓글 투표를 진행을 해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났는데 오늘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다시 또 했습니다. 다시. 과학기술사회분야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이 호주나 영국, 유럽 이런 쪽이 16살 이하는 SNS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정도가 중요하다. 자,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지 SNS 접근을 제한을 한다. 16세 이하는. 그러면서 우리도 16세 이하는 SNS 접근을 차단하는 점에 동의하는 분은 1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동의하는 분은 1번, 동의 안 하는 사람은 2번을 눌러보도록 하겠다.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하는데 전문가들의 토론도 거치고 그 당사자들 의견도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걸 자기 유튜버 국무회의 지난번에는 국무회의, 이번에는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자, 이거 유튜브 보고 있는 분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잠시 시간이 이제 지난 뒤에 이제 시청자들이 채팅으로 의견을 보내달라고 한 거죠. 잠시 시간이 지난 뒤에 또 집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계하는 사람. 지난번 국무회의 할 때는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막 집계를 했죠. 오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반상근 대변인이 또 집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집계를 해서 청소년 SNS 규제 동의 1번이 압도적으로 많다. 청소년 SNS는 규제를 해야 된다. 이거 동의하면 1번 아니면 2번 했는데 동의하는 게 많다. 그런데 이 사람도 방미통일 대변인도 좀 이게 멋쓰게 했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대상 청소년들이 댓글창에 의견을 표시하기 힘들어서 그럴 수 있다. 청소년들의 의견 표현을 하면은 당연히 규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 시간에 오전 시간에 청소년들이 그거 보고 있겠습니까?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어떤 청소년들이 국무회의 이재명 원맨 쇼처럼 하는 거 그거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참여를 하겠습니까? 이 주로 이념 성향은 그렇다 치고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니까는 청소년들 SNS 좀 규제해야 돼.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거기 참여를 안 하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민심을 확인한 것처럼 정책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말도 일리가 있다. 또 웃으면서 그것도 일리가 있네. 나중에 주말에 또 한 번 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 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무회의 그거를 유튜브로 몇 명이나 보고 그러니까는 극성 지지층이 아니면은 그거 보겠습니까? 그 실상이 조사가 돼서 까발려졌습니다. 시사저널 기사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유튜브 적석 투표 전부 세어보니 결과는 딴판이다. 자, 희덕거리면서 막 김용범하고 20억 원 이상의 고가랍니다. 아니 30억 원 이상의 고가랍니다. 막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막 희덕거리고 했죠. 근데 그것조차도 맞지 않다. 거기서 적석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 보고 이거 20억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30억 이상이 많습니다. 20억 이상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이미 다 국민들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집권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시켜서 이 정책을 결정을 하는 주택 정책을 결정을 하는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이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서 이미 전파를 다 타고 나갔는데 그게 엉터리라는 겁니다. 정확한 집계를 안 하고 이게 실시하는 그 방법도 정말 무슨 구멍가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엉망인데
그것을 집계하는 것도 그냥 적석에서 눈으로 그냥 대충 훑어보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화제의 14일 국무회의 유튜브 투표 채팅 기록 18,906건 전수 분석. 자,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8,906건이면은 이 동시 접속자가 18,906명이라는 게 아닙니다. 1,000명도 안 됩니다. 내 사람들이 여러 번 막 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그 댓글 보시면은 막 복붙 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이기 식으로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채팅한 기록은 18,906건을 했는데 시사저널이 전수 분석을 해보니까 이 국무조정실장은 그 적석에서 대충 이제 눈대중으로 이게 막 그 댓글 올라오는 거 보고 아, 초고가 주택 기조는 30억 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거기서 그거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웃으면서 막 대꾸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범이 이 정책실장이 20억 원도 많습니다. 뭐 그러니까 1위는 30억 원 기준, 2위는 20억 원 기준 이랬는데 시사저널이 눈대중이 아니고 실제로 세알아 보니까 20억 원이 1위였다. 저기 30억 원이 제일 많다. 적석에서 그냥 눈대중으로. 이게 정책을 준비하는 정책의 최고 책임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입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재명 말 한마디에 채팅 그거 얼마나 대답을 했는지 그거 보고 있으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집계도 정확히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한 거죠. 이재명이 그래서 이재명이 또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대표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대표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시사저널이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이 국무조정실장이 이걸 이제 채팅을 막 하는 거 보고서 현재 국무회의를 보는 국민들이 많기는 하지만, 자, 얼마나 많을까요? 많기는 하지만 이 사람도 이거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국무조정실장쯤 되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현재 국무회의를 보는 국민들이 많기는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폭넓게 거치면 조금 더 국민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너무 조심스러우니까 이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거 맞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는 말이 그래도 한 10,000명 정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자기가 이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한 10,000명 정도가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10,000명 정도면 샘플이 10,000명 정도 되면은 이거 지금 민심에 가까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의 예상과 달리, 기대와 달리 실제 이날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 수는 1,000명을 밑돈다. 두 차례 투표 과정에서 입력된 채팅 중 유효 응답이 4,000건을 넘었지만 중복 참여자를 제외한 실제 작성자를 추려보면 933명에 불과했다. 933명이 답을 한 겁니다. 이재명 예상의 10%도 안 된다. 특히 한 명이 최대 56번 채팅을 입력한 사람도 있다. 똑같은 거를 56번 한 사람이 여러 번의 채팅을 했는데 모두가 각각 답변이 다른 것도 있었다. 신뢰성이라는 게 없는 거죠. 결국 국무회의에서 국민 여론을 일부러 반영하기에는 사실상 의미 자체를 찾기 어려운 투표였다. 그리고 저도 그저께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에 국무회의를 실시간 시청하고 채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여당 지지층이죠. 이재명 지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이쪽 의견이 더 많다. 그래서 이쪽 의견으로 몰아가야 된다.
이거는 국민 여론이야. 민심이 아니죠. 민심이 아니고 이재명 지지자들의 이 생각에 따라서 국정을 이끌어 가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신뢰하기에는 턱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거를 그제 국무회의에서 하고 그래서 슈퍼챗 정치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도 오늘 또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이쪽 업무 보고를 하면서 16세 이하 SNS 접근 제한한다는 법을 호주, 영국, 유럽에서 만드는데 우리도 한번 민심을 알아보자고 하면서 또 이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침 시간에, 오전 시간에 하니까는 이게 청소년과 관련된 건데 청소년은 아무도 참여를 안 하고 거기다가 아주 여기도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한 거는 966명이 거기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이재명은 한 10,000명 정도 되겠지 했는데 자,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국정 운영 그리고 이것이 또 이걸 가지고 또 정책을 만든다. 얼마나 이게 지금 우스운 일입니까? 이게 정말 국정 운영을 하는 자세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극성 지지층만을 보고 같이 이렇게 뭐 소통을 한다. 이게 국민과의 소통하는 게 아니죠. 국민들 누가 지금 국무회의 하는 거 거의 뭐 원맨 쇼처럼 하는 거 그거를 보고 있겠습니까? 극성 지지층 보고 있지. 그리고 그 극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적석 투표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 정책의 기초 자료를 삼으려고 하는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재명 정권 비판을 제가 뭐 하고는 있지만은 특히 이런 문제는 이거는 이게 진짜 민심이라고 믿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정책실장이라는 사람들,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사람들, 방미통일위원장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가지고 박수치고 같이 히덕거리고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였죠. 국무총리도 무슨 뭐 20억, 30억 하는데 그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이 한성수 국무총리에게 이재명 나는 이제 집이 팔릴 수 없는데 국무총리 집은 한 20억 넘어가나? 그러니까는 한 채 있습니다. 4채 있다가 국무총리 되려고 세 채 다 팔고 막 해놓고는 마치 처음부터 한 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것도 이 유튜브 적적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히덕거리면서 이게 지금 국정 운영하는 겁니까?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